이놈은 어디 가서 무슨 공부했는지 몰라 돌았다 그 뜻이에요. 저 분시에 맞지도 않는 국력을 가지고 전쟁 준비 국력 강화에 몽땅 처요탄할까 상대서 없애버려야지. 바보와 모조리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에요. 멍청이는 뭔지 알아요? 개뿔도 모르면서 자꾸 판단하는 놈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내피셜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론 내리고. 김정은은 이 둘에 다 속해요. 학력이 없어요. 일단 김일성, 김정일, 김경희까지는 정확했거든요. 이놈은 어디 가서 무슨 공부했는지 몰라. 통째서 스위스 뉴욕 스위스에 가서 뭘 배웠는지 누구한테도 알려주질 않아요. 놀았다 그 뜻이에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일 자랑할 만한 게 국가 지도자라면 자기 PR을 위해서도 자기 학력, 박사, 학위어 뭐 다 공개하잖아요. 정은이는 못해요. 없기 때문에. 스위스 졸업증 내놓은 적도 없어요. 걔가 하는 모든 연설, 발언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아주 엉뚱한 말을 잘해요. 김일성, 적성은 어떤 경우도 본질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김정일이가 굽사다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유훈으로 올라가 앉았어요. 얘는 북한에서 살면서 학교 다닌 경력도 없어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경력도 없어요. 어떤 놈은 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나왔다고, 또 어떤 놈은 뭘 나왔다고 하는데 김정일이가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고 쭉 플러스 합해보면 제가 지금 80이 돼 있어야 돼요. 북한을 우리가 정상국가로 보면 안 돼요. 첫째, 북한 체제를 지구촌에 존재했던 어떤 동서고의 모든 체제 중에서 가장 기형적인 체제를 만들어놨어요. 첫째, 김일성 적속 저 체제는 노예주의, 봉건주의, 신종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믹스한 나라예요. 노예주의 징표가 뭔지 알아요? 전체 북한 주민이 김일성 적속의 초상화를 가슴에 달아야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또 전체 북한 주민이 집에 들어가든 직장에 나가든 거리에 나가든 김일성 족속 초상화 동상 계속 참배해야 돼요. 출신 성분 무슨 이런 걸 따져서 등급을 나눠놓고 기득권은 영구히 기득권, 비기득권은 영구히 비기득권. 대대손손 농민의 자식은 농민이 돼야 한다. 군국주의, 눈만 뜨면 전쟁이에요. 북한이 왜 저렇게 망한지 알아요? 저 분시에 맞지도 않는 국력을 가지고 전쟁 준비, 국력 강화에 몽땅 처요탄할까 저렇게 된 거예요. 산업 역량이 가장 취약한 조건에서 국가 그 자국 땅에서 나는 어떤 전략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봉건주의 상징이 뭐예요? 인간사회에서 여자 천시. 그거 있어요. 북한의 모든 기득권 중에서 간부 비율이 0.5%도 안 돼요. 민족 고유 유한 남전 여비 그 풍토가 저 땅에는 맥락해요. 여자가 까불어.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자를 멸시하는 그 모든 언행이 일상어예요. 12종 같나, 개 같나, 쌍 같나, 똥 같나, 무슨 같나, 그 쌍말이거든요. 요성 비하 발언이거든요. 여자만 보면 화가 나면 그렇게 욕해요. 그게 북한이 오늘 모여 있는 문명 수준이라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여자 욕할 때는 12종 같나를 다 불러댄다고 그래요. 종갓나라는 게 제일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이걸 12개를 앞에 형용사를 붙였다는 거 여자가 얼마나 그 멸시 대상은 그러겠어요. 그 유명한 북한의 작가 천세봉 선생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내가 젊은 날에 적유혁명 활동을 해보니 값싼 여자는 만푸 한 개면 알아보더라. 빵 하나면 여자는 얼마든지 후린다는 거예요. 난 그 원문을 봐서 그래요. 여자로서 용납이 안 돼서 그렇고 후계자는 수령 다음에 비밀이 후계자 비밀이에요. 아이 때부터 저렇게 끌고 다니는 건 후계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수령 옆에 후계자를 너무 빨리 오픈하면 후계자 중심으로 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독재 국가에서 파벌이 생기면 끝나버려요. 수령에게만 충실해야 되는데 저당 잡히는 셈치고 미래를 저축하는 셈치고 후계자 주변에 음모꾼, 아참꾼이 모인다는 거예요. 후계자를 너무 빨리 세우면 그렇게 돼서 당파가 나오고 결국은 정당에는 수령의 위협을 흔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안 세워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빨리 세운 것은 이 뒤에 혹 수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정일이가 끝까지 김정일 굽사하는 날까지 김정은을 세우지 않은 것은 자기가 후계자 돼가지고 일찌감치 추대돼가지고 아버지 권력을 하나하나 뺏으면서 자기 주변에 파를 형성하고 혼자 다 주물딱거린 거예요. 김정일이는 이거 알았기 때문에 69세 굽사할 것도 점치지 못하고 그때까지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세운 거예요. 후계자가 아니니까 정은이가 외로우니까 끌고 다니는 거죠. 그거 애송이요.
후계자가 올라앉았으면 독재 그 자가 아니래도 자기 아버지든 할아버지가 부리던 기득권을 쓸 것 같아요. 자기는 혁신해 나가야 되겠는데 선대보다 더 다른 보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걸 보여줘야지 이 자기도 피할 게 있잖아요. 국민을 향해서 이런 역량이 없어요. 김정은한테는. 그래서 얘가 똥모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김정일은 그걸 만들었어요. 김일성 밑에서. 얘는 공간도 없었고 그 경력 자체가 만들 수가 없는 경력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만들어놓은 중태기 김일성 공산세습 독재자라는 망태기에 김정일이 죽다 내가 쑥 들어간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요 공포 때문에 깨닫은 다음에는 어느새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은 주민 사이는 김일성 족속, 김일성, 김정일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누구보다도 살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은 바른 말을 안 하고 있다무는 것이라는 걸 너나 없이 50년 겪다니까 애들도 다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인민으로 변경이 됐어요. 반항하더라도 도망칠 루트가 있어야 되는 북한은 그게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북한 체제인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러시아 대국, 그 다음에 공산 중국의 38선이에요. 바다 건너가서 일본에도 못 세워요. 신축성 있게 북한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해외와 국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환경도 북한 주민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든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의 그 원인과 요인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시스템을 김일성 김정일은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긴 적이 없어요. 간부 하나 떼고 감옥에 보내는 것도 협의체를 걸쳐서 딱 했어요. 이놈은 제 맘대로예요. 이거 독재 국가일수록 시스템의 원칙을 정확히 지키는 게 그래도 하루라도 더 유지하는 길이에요. 김정은이가 그걸 유지 못한다는 거는 국가의 운영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얘는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 모자리니까. 둘째, 그 시스템을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인성이 너무 개바닥이에요. 제잘난 멋에 사는 거예요. 이놈은 해외에서 떠드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계속 앉아서 연설 반나절씩 하는 거 얘도 그것도 싫은 거예요. 건달이니까. 어느 간부 때라 어느 간부 때라. 북한의 간부 처리 문제는 철저히 협의체를 통해서 딱 하게 돼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은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체제 유지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밖에서 언제 한번 간부를 떼고 붙이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걸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는 모든 북한 체제의 붕괴의 위험이 김정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 원리, 제도의 작동 원리도 자연의 원리와 똑같아요. 저렇게 파괴되면 하늘이 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백성이 벌을 내리든지 내리게 딱 돼 있어요. 김정은 주변에 자기가 키운 기득권이 없는 이상 김정은이도 이제 뭐 멀쩡한 지도자 같아도 어찌 보면 정치적 고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있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뭐 푸른제 군사정면 이거 다 거짓말이고 나는 그때 평양에 있었댔고 우리 아버지 군보이사령부 출신이에요. 다 있었죠. 89년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그거 벌려놓으면서 어찌어찌해서 북한이 진짜 화약에 불을 달아놓듯이 달러 바람이 확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해외에 유학 갔던 애들이 달러 벌이를 해보겠다고 날치다가 다 강제 소환됐지. 걔들이 무슨 반 김정일 서서 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믿지 마세요. 소설 중에 소설이죠. 북한은 지옥이라는 거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난민들이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건 필사적으로 탈북하는 건 북한 체제가 이제 졌다는 그 뜻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세계적인 모든 지구촌에서의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위를 놓고 볼 때 비교나 돼요. 북한은 개시나만 한 나라예요. 저 혼자 까불고 있지, 정문이 혼자. 북한 인민도 입 다물고 있어요. 자기 처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은 북한 지대에 자유정부를 세우는 것이고 한반도 통일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통일도 연방제 통일이요 뭐요 다 필요 없고 그 지역은 자유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 대한민국을 모델로 돼야 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체제의 혈액형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호전적인 정말 대내외의 적을 만들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악독한 체제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는 정상적으로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체제예요. 공존할 수 없어요. 이게 둘이 국가 동족으로서 두 체제를 달리한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이 유지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지할걸요.
군대를 국방을 유지해야 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그걸 제어하고 방어하고 이런 데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지출이 있어요. 북한이 자유화되면 대한민국 국군 지금처럼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어요. 국방비 지출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보는 건 이거예요. 분단으로 인한 비용 낭비라는 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걸 위해서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그 걷지도 않는 나라에 38선 딱 맞고 위에 딱 있으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몽골, 러시아, 이거 모든 걸 다 돌아다녀야 돼요. 북한이 정리돼서 대한민국과 혈연을 같이 하는 경제적 시스템이 떡 서면 우리 한반도는요, 통행료만 받아 먹어도 굉장한 돈이 들을 거예요. 싱가포르처럼. 그리고 피곤해요. 분단이 주는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니에요.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닙니다.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나가면 서로 싸매야 돼요. 서로 공격해야 돼요.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되며 역사의 승리고, 그게 이 민족의 미래에도 맞는 거예요. 심포시 바닷가 양식 해서 심포를 부자시로 만든다고 김정은이가 거기 가서 떠들었습니다. 거기도 인민군대가 맡아서 바다 양식을 해야 돼요. 원산에 가서 또 연설했어요. 강원도의 명사 심리를 인파 심리로 만드는 관광지로 꾸려야 된다고.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북한 주민 개인이 개인용 차를 가질 수도 없는데 주차장을 넓게 내고, 무슨 소리요? 그건 또 자기네가 스스로 대한민국에 우통 쓰면서 금강산 관광을 깨버렸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던 수익이 딱 끊겨서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주차장 건설이 어떻고 관광지로 꾸린대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금 양두구육을 하고 인민을 위해 한다는 양대가를 걸어놓고 개고기 팔겠다는 짓이에요. 지금 군 장성들이 다 서 있어요. 협의회 하는데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북한 군대 진짜 18살에 만 17살에 나가가지고 30살이 되도록 정말 병령, 그야말로 갇혀있는 노예예요. 명령 하나로 어디든 끌고 다닐 수 있고, 먹이지 않아도 군말 없고 먹여도 군말 없는 그야말로 노예 군대를 건설장, 관광지 건설, 양식업 건설, 공장 건설, 삼지형 건설, 발전기 건설, 물기 파기 건설, 전적지 건설 다 몰아내고 있어요. 지금 다 파견하고 있어요. 이게 북한 인민들은 이제 움직이질 않으니까 북한 군대가 그 대체 역량으로 노력군으로 이제 고차가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 독일이 마지막에 너무 급하니까 애들한테도 이런 꺾어 십자가 모자 떡 씌우고 끌고 다닌 것처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자면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 베이스는 경제예요. 경제. 그걸 움직이자면 필요한 원료 자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기계, 땅, 이거 모든 게 있잖아요. 도로다. 세 번째는 노동에 대한 보수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북한은 이게 다 파괴됐어요. 그래도 만날 앉아서 지금도 까불 게 없으니까 만리를 보는 주목 인공위성. 북한 김정은이가 만들었다는 군사위성. 군사위성 유사품으로 보시면 돼요. 네, 유사품이에요. 그 다음에 핵전술 잠수함. 핵전술 잠수함 유사품으로 보면 돼요. 가짜라는 소리죠. 유사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도 그런 전략물자를 가지고는 공개를 안 해요. 그런 거 시험할 때 국가 지도자가 나가 있질 않아요. 한번 우리는 보유했다 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심심하면 이성쏴. 그렇죠. 공개 안 할 뿐이죠. 1호댁, 2호댁, 3호댁 가득할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수발두는 여자들 이름도 없어요. 당중앙의 관리부서들에는 1호댁, 10호댁, 30호댁, 30호댁까지 나갔으면 30명은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김정일이 자식들 김정은이나 적자에서 나왔다는 적성자는 아니잖아요.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지금 드러난 건 그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남자가 드러난 건 없잖아요. 다 여자 아니에요. 또 뭐 몇 놈이나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러저러한 집에서 아들 새끼들이 잘하고 있겠죠. 씨를 많이 뿌리기로 유명한 놈이니까. 우리가 북한 독재제 4대 갈까요 말까요? 이거 부질없는 논쟁이에요. 3대서 없애버려야지. 이런 각오로 북한 문제를 대해야 4대를 못 가요. 김정은이는 오늘에 걸린 건 건강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초한 저체제의 치명적인 허약성, 위험성 때문에 저건 4대를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4대 가겠나 후계자가 어떻고 이거로라는 거는요, 그 가십거리나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없애버려야지. 무조건 2대에서 없애버리자는 각오로 북한 문제를 대해야지 전기가 움직여서 빨리 없어져요. 몰라 부질없이 4대도 아닌데 4대 갈까요? 8대 갈까요? 이러고 앉아있겠어요?